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는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우선은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했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임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꼭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 당시에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85%가 면제가 됩니다. 즉 15%만 내시면 되는데요.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투하자본, 즉 어떤 자본적인 지출에서 좀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피스텔을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그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임대가 힘들기 때문에 또 나중에 주택으로 임대를 줬을 때 또 부가세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또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고 또 부가세도 환급을 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또 편하게 주택으로 임대가 가능하지만은 2020년부터는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또 페널티, 가산세 0.2%가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일 경우에 그 면적에 따라서 85%의 감면 부분이 있고요. 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50% 감면이 있다라고 하죠.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 이상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60에서 85제곱미터는 또 감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4.6% 정도가 되니까 85%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1.2%이기 때문에 또 큰 어떤 그 혜택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5억, 6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40제곱미터 이하라든가 또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단기일 경우에는 50% 감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장기 일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는 면제, 또 50만 원 초과는 8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좀 더 감면 부분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무 임대 기간이죠.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거기에 따른 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보겠다라고 또 자기의 어떤 계획과 다르게 무조건 늘려놓으면은 나중에 또 후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단기일 경우에는 30%가 감면이 되고, 또 장기일 경우에는 75%가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점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또 반대적인 시그널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신고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받아만 왔는데 이제는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내라라는 소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임대소득에 대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다라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어떤 원칙이 당연히 존재는 하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이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들이 좀 우리 내면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까짓 거 받아가지고 세금 내면 뭐 남냐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좀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어떤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넘베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대한민국, 우리나라와의 이런 임대 금액, 즉 렌트 금액을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그러한 국가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제가 통계에서도 봤고요. 매매가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이런 임대료 수준이 이러한 세금 저항과 한복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혜택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혜택이 좀 축소가 돼 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기만 하더라도 5년만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세 50% 감면을 해주고, 또 단기일 경우에는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비과세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남아있는 어떤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고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20%에서 30% 밖에 되지 않는데, 단기일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40%로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장기일 경우에는 이제 최고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70%까지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조그만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합산 배제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8년 장기 같은 경우에는 80%, 또 4년 단기인 경우에는 40%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던 것을 그렇게 깎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임대주택을 삼으로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일 경우에는 80%, 단기일 경우에는 40%까지 감면을 해준다.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이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임대 사업자로 유지를 하면서 월세 소득을 주로 하는 이러한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꼭 하시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혜택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